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일 공휴일 날이라서 우리 바둑에 대해서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바둑을 좀 알고 싶은데 도무지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형편이 이러저러해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저도 취미생활로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년, 2년 정말 팍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뒤는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프로가 좀 돼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배우고 깨달은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성경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앙이야 뭐 흔한 얘기로 뭐 말도 안 되지만 모태신앙이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냥 교회 비판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저도 뭐 스포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물론 글 읽기나 음악도 좋아하는데 바둑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그냥 승부 프로 세계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장점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너무 인간 자체를 경시하고 사람 됨됨이를 아주 깔보고 물질주의, 물질주의, 결과주의 그렇게 되면 바둑의 어떤 깊은 것을 잘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프로 세계도 전성기는 5년, 10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앞에 강물은 밀리고 뒤에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 지난 세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뭐 뒷날 사람들이 기억해 달래는 것은 없지나 자, 우리 지금 릴레저로 인간 기부 학습 그것을 제가 했는데 완전히 뭐 그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이 판에는 제가 글씨를 쓰는 그런 장치를 몰라서 그냥 말로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자, 일단 바둑 단상이라의 큰 제목을 걸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체계적으로 발전된 건 뭐 옛날 문헌들이 많지만 없어져서 잘 모르겠고 일본에서 근대 들어서 많이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1600년대부터 해서 뭐 일본의 뭐 4대 가문 해가지고 도샤쿠, 슈샤쿠 우리 한문 소리로 한자 발음한다면 도책, 수책 저도 그분들 바둑을 둬봤는데 도책이라는 사람이 일본 그 고대 바둑의 기성 중에 한 명이잖아요. 3대 기성이 바로 도책, 수책, 오청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성과 그 끼친 공헌을 얕보고 인공지능에 푹 빠져가지고 해봤자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고 이지신이라고 제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옛날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다 입력해서 만든 게 수학, 계산, 기계식으로 한 컴퓨터 놀이로 전락시킨 게 인공지능 바둑에 별 볼 일 없어요. 계산해서 승부 아닙니까? 승부. 승부가 뭐예요 그게? 바둑 따와야지. 33. 33 좋아하는 건 누가 많이 썼냐 하면 오청원 선생이 그 아주 물결을 일으켰고 33으로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 제가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판전 영남, 일본 발음으로 사카다 에이요. 전 오청원과 사카다 에이요 바둑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3, 4물 딱 한 번에 여기 집이 하나, 둘, 셋 최소 네 집은 생기잖아요. 상대방이 와도 맞고 상대방이 와도 맞고 여기 놓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제 쳐들어오면 맞고 여기를 쳐들어오면 맞고 하나 둘 셋 넷 네 집이 생기죠. 이거 글자를 쓰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냥 깔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 녹즙이 생겨요. 근데 여기 만약에 화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 33 들으니까 이놈은 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점의 값어치랑 33의 값어치가 다른데, 이놈의 인공지능이 지금 33을 많이 썼잖아요. 알파고가. 지금도 프로들이 맨 그냥 33을 왜? 이겨야 되니까. 이걸 깨는 게 나오겠죠. 더 발전한다고 하면. 또 요 부분전에서는 뭐 우리가 꿀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그게 오청훈 선생이 한 명언, 조화예요. 조화. 어울림. 흑백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한쪽이 일방으로 되지도 않고 최선의 수, 예와 도와 정열을 다해서 한 판의 명곡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기고 지는 것이 겨루기에 있지만 그걸 넘어선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만둔 사람 있잖아요. 오닥계 히데요. 우리 소리로 대죽 영웅. 이 사람 받으면 별명이 미학이라고 해서 반집을 지더라도 모양이 아니면 그냥 던지는 타입 아니에요. 정말 일본 사람 지금 그렇게 깨끗한 사람, 키도 아주 자그마하신데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김인사범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그게 1960년대겠죠. 김중림 시대가 온다고 예언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김인, 일본의 그 대죽의 죽자 오닥계, 그 다음에 대만 출신 중국계인 그 임해봉, 그 임이 수풀림자니까 린하이핑이라고 이제 중국 발음을 하는 모양인데, 임해봉, 김인, 대죽 영웅, 임해봉. 사실 그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다 이거예요. 벌써 바둑두는 기재도 기재지만 사람 댐댐이들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품의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의 이창호 성품이 좋죠. 유창혁도 성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서봉수 우리 완전히 고추장 된장바둑, 이분도 자기 아주 주대가 그렇게 한국인어서 그렇게 철저히 강렬한 사람 아마 따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뭐 정창현이라든가 뭐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참 성품이 좋고 바둑이 시원시원하고 자기 바둑을 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바둑들도 하는데 전부 그냥 인공지능 바둑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그 신진서가 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건, 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줄 몰랐는데 인공지능 통해서 자기를 성찰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물론 많이 도움받아서 그 한계를 빨랑 지우고 자기류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자기류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그걸 다른 사람 못지않게 소화를 했어요. 거기엔 어떤 게 있냐면요. 기존 틀을 잘 중시하면서도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 바로 이게 오청원 선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에 대해서 선조들의 그 수법을 정말 피나게, 그 꼬마 때부터 무거운 책, 꼬마한테는 기보집이 두꺼우니까 이 손가락이 구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피나게 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 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바둑계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신포석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간단히 뭐 정의 내리긴 뭐하지만 굉장히 공헌했고, 그 뒤에 나온 게 사실 인공지능이에요. 전 시간 말했지만 그 오청원 선생이나 목곡실 같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판전영남, 그 다음에 등택수행, 교본 우태랑 이런 정말 기재 넘치고 인품이 좋은 아주 멋진 사람들, 또 작가다는 뭐 성배도 좀 치우치고 성격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둑은 정말 탁월했어요. 오청원 시대를 마무리 짓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삭가다 A요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바둑 이렇게 보면은 참 치열하고 기발하고 그 전투력과 그 수일기 이런 게 탁월해요. 놀랍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조치훈이도 있고 소림광일, 고바야시 쇼이치, 그 다음 좀 더 선배 먼저 간 그 가등정부라고는 갓도마사오. 전 갓도마사오도 참 좋아해요. 그 대마 킬러면서도 아주 굵직한 바둑, 아주 성품 좋은 분이에요. 갓도마사오.
닭개미야. 우주라고 하는 것 닭개미야. 참 뭐 저보다 다 몇 살 선배들 다 조은현 또래들 아니겠습니까? 조치훈이 저보다 한 살 적어요. 나도 그 조치훈 집안에서 났으면 아마 일가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좋아했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 저는 이제 그 정석을 공부할 때 오청원의 그 신포석을 제가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판을 혼자 흑백 가지고 하면서 오청원 선생 거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근데 이거 포석을 할 때 꼭 나타나는 것이 귀에서 접전해가지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 들어서 이런 이제 옛날 이런 이 정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마늘모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했을 때 저는 아무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기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지금 이런 거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없진 않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바둑에 놓는 법인 이른바 정석을 많이 알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예? 보기 들어서 기존을 들러엎고 정말 제 나름대로 제가 발견했던 신수한 신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칭 6개월 만에 아마 1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1급하고는 다르죠. 아마 3단격인데 아무튼 기원바둑으로 그 당시 1급이니까 6개월 만에 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둑을 좋아했다는 건데 그게 다 이론으로 이런 옛날 대가들의 그 기부집을 수없이 놔봤고 아까 말한 도책, 수책, 오청원 그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런 포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석에 대한 이해 무조건 암기하는 사람 별별 너무 또 승부에 빠져도 바둑이 멋있지가 않아요. 저는 원래 대마 싸움을 좋아하고 승부에는 그러니까 제가 뒷심이 약하죠. 포석은 정말 누구만큼 하는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중반까지 뭐 쌈바둑인데 이게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 종반에 가면 저 그리고 전 굉장히 속기바둑이에요. 한 판 두는데 5분도 뭐 제가 쓴 시간은 걸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장고파한테는 번번이 역전패 당하죠. 제 뭐 여담이지만 언젠가 이제 이 좀 입단되었던가 언젠가 한 번 이제 나왔을 텐데 상대방이 이미 게임 끝났는데 안 던지고 꼼지락꼼지락 해서 이해했다고 그냥 성질나는 김에 어떤 좀 무리수다는 걸 뒀다 그냥 좀 반지 역전패 당한 적도 있어요. 전 즐기려고 드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쫀쫀한 사람들이 많아. 인터넷 바둑도 뭐 승부에 너무 이렇게 왜 얽매입니까? 그냥 수담이라고 해가지고 즐기는 거잖아요. 슬슬. 그만 이긴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고 바둑이 달라집니까? 도인데 도 사귐이에요. 서로 피차 일진일퇴 하면서 그 자체에 즐거움이 있고 잠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냥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주 정말 처음 바둑 배울 때 18급은 좀 더 되고 10급이 안 됐을 땐가 우리 집에 세대로 살던 분 중에 중앙정보부 다니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고1 때니까 이분이 날 만나서 퇴근해가지고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9점 깔고 뒀죠. 그분이 뭐 10급 되는지 뭐 7급이었는지 한 판에 한 점씩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9점에서 막 이제 팍 내려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맞바둑 되려고 하다 또 올라가고 하루는 내가 완전히 그분을 이제 깔아주게 됐더니 이분 성질을 훅 내더니 그냥 자기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막 밤새 정말 여러 밤을 지내도 그렇게 바둑 둔 추억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됐어요. 한 번 어떤 한의사가 나보다 조금은 약한데 금도 한번 매일 이제 시간 나면
저녁에 오라고 나 이제 금은 맞추고 바둑. 그래서 그분 댁에도 한동안 가서 이제 바둑을 또 뒀어요. 기원에서는 이제 뭐 사범도 좀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제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바둑이 쉽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는. 근데 나중에 이거 한 수를 딱 놓으면 이게 의미가 봐요. 이쪽으로는 세 줄의 영향인데 집을 차지하고요. 단 이쪽으로는 이게 몇 개의 줄이 15개잖아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한 점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영향. 근데 여기에 딱 이렇게 상대방 돌이 왔을 때 여기 한 줄 차이고 요건 4선이고 요거는 3선. 근데 이쪽으로는 2선 여기 3선 바깥에 있잖아요. 얘가 이 귀라고 하는데 선점에 쓰기에 얘는 손님이에요, 손님. 내가 먼저 났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 이 손님 맞이를 너무 급박하게 몰면은 손님이 앙탈을 부릴 수 있고 너무 그냥 풀어주면 손님이 머리 꼭대기 올라오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점점 수가 느는 거예요. 물론 초짜인 그냥 이거 어디 놓는지 여기 이 줄과 줄이 만나는 여기에 놓는 건지 이렇게 네 점이 있는 요 네모 칸에 놓는 건지 이거조차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왜 까만 게 먼저 놔야 되는지 왜 까만색과 하얀색이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법이나 규칙은 없어요. 법이나 규칙은 처음 배운 사람들이 지난날 쭉 여러 경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에 잘해서 서로 이제 수담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리치기 때문에 소화라는 거야. 암기가 아니고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좋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으로 내가 반응하겠다. 대응에 대해서 동수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때로는 그냥 이렇게 안 돼. 나는 집을 챙겨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서게 되면 강한 돌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차지했는데 이걸 딱 해놓으니까 이쪽에 영향력이 센 거. 지금 제 설명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프로들도 이런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물론 딴 사람보다 좀 바둑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또는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강하니까 이 두 개가 약해지고 이 3-3은 항상 비어 있어요. 이거 손 빼면 당장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허장성세 이걸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3선이면 상대방 이렇게 하면 이거 속수무책이 돼요. 요게 4선이기 때문에 이쪽 바깥에 영향력을 있고 요 두 명한테 요게 작용하는 힘이 세요. 근데 이게 3선을 딱 넣으면은 상대방이 여기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요 3선도 여기 높은 것보다는 조금 도와주지만 요 두 명에 대해서 영향력은 한 줄 차이. 이게 말이 한 줄 차이지 나중에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음 같은 거지만 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만큼 벌린다고 치면은 얘가 딱 있으면은 영향을 받으니까 2립 3립에서 요 정도밖에는 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한 줄을 이렇게 더 벌리면 금방 이렇게 한 줄을 더 벌린다면은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그림이랑 얘가 여기 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침공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부담이 적어서 작전 운영 가능성이 많은 거라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모르는 이 형국이 되겠죠. 예? 복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돌과 돌을 이어져 나가는 모양새. 우리가 어떤 한 수를 둔다고 했을 때 있죠. 한 수를 둔다고 지금 영향력이 사방에 많은데 얘는 요 정도 영향력. 여기는 센데 여기는 약해. 중앙 방면은 얘가 딱 있으니까 얘가 제일 세요. 그렇죠? 요런 원리. 그 다음 한 수를 놓는다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놓는가. 최근에 보니까 행마에 아주 많이 눈들을 떴어요. 그
행마에 아주 독특성이 있는 사람이 재패를 하는데 이창호야 워낙 좀 특출났으니까 꼼꼼하게 가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 이창호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접수했어요. 오청훈 스타일, 이창호 스타일 접목을 많이 했다니까요. 물론 그 외에 뭐 딴 나라 사람 또는 뭐 수일기 때문에 이제 사활 문제 같은 것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들은 참 갑갑한 거예요. 또 무조건 새로운 전법을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기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연구 능력, 승부를 떠나서 판판이 깨지더라도 승부를 떠나서 해보다 어떤 감을 잡으면 그때는 이제 무적 아주 대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렇게 놀 때 다르고 이것을 요렇게 놀 때 다르고 이걸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당시 자기 또 기분에 따라 또 내가 이렇게 놨지만 이게 내가 실리 편향으로 나갈 것인가 외세 세력 편향으로 나갈 것인가 요쪽을 중시할 것인가 요 아래쪽을 중시할 것인가 이게 그 상황 판단이 큰 그림 가운데 근본이 막 마구잡이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판이 점점 이제 수가 많아질수록 변신의 폭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포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는데 바둑을 배울 때 그 막 200수, 300수 되는 걸 프로들이 어떻게 복귀할 때 암기도 나거나 너무나 정말 신기했고 천재들인 줄 알았어요. 천재들. 근데 해봤더니 바둑을 많이 더 보고 해봤더니 그냥 오래전 것도 5년, 10년 전 것도 복귀가 되더라 이거예요. 기억에 남는 바둑은 해보면 또 더 잘 되고 남을 가르쳐보면 더 잘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생짜를 데리고 제가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뭐 아마추어 1급 뭐 1년 안 돼서 그런 아마추어급 이렇게 도운 사람들 많아요. 학생들은 좀 빠르지 아무래도. 그 뒤에 이제 보니까 뭐 바둑교실이 나오더만 나도 야 이거 바둑교실 한번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지나쳐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일본의 유명한 기타니 바둑도장 있지 않습니까? 목곡실 선생이 한 거 거기서 뭐 조춘을 비롯해서 가토 마사오 뭐 고바야시 쇼이치 키즈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한때 엄청나게 군웅하고 했던 거예요. 아주 큰 공헌을 했죠. 한국에도 뭐 권감령 사범회 하는 데서 아주 또 많은 사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충암 출신에서 많이 했고 공헌한 거예요. 그만큼 누가 이제 거기에 또 기여한 사람들이 있고 생을 바친 거죠. 그거 인정해 줘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도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바둑교실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 공부하는 것보다 너무 그러고 승부에 너무 무슨 영재교육이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정말 한국 기관도 보면 개혁할 점이 계속 쌓여만 가는데 그냥 현실 전전긍긍하는 기색을 지울 수가 없는 바람에 이러저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덮어지고 그러니까 피곤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해야지. 한 사람의 그 프로를 길러서 잘하기가 참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하지 못하고 살아간 뛰어난 바둑 실력자들이 숱하게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소문난 사람 말고도 딴 길 가서 그렇지 굉장한 사람들이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을 프로든 아마든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가니까 그렇지 또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으니까 그렇지. 달달달달 이어서는 인공지능 프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성형 수술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다 그게 인공으로 다 기계로 해석을 해요. 다 넓게 모든 이놈의 세계가 인공지능의 세계로 돌변해서 짐승 이하의 세계로 전락하는 중이에요. 조심합시다. 우리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벗삼아 조금씩 자연을 헝클어뜨리지 않으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가다듬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뛰어봤자 벼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말을 그냥 중원본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둑 단상이라고 해서 이런 바둑 야사라든가 또는 바둑의 수법을 조금씩 제가 이제 선을 보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왕 했으니까 또 포석에 한 토막을 한번 하겠죠. 일단 이렇게
예, 한쪽을 장악하면 돼요. 한쪽을. 응? 자유롭게. 자, 지금 이걸 인공지능은 예, 100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덤이 있어서 그래. 덤 6집 반이 있으니까 먼저 둔 사람이 줘야 되니까 예,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뭐 핸디캡이 크다는 게 아니고 그냥 5대 5인데 예, 처음에는 이제 석집, 그다음에 넉집 반, 5집 반, 6집 반, 심지어 이제 7집 반까지 중국엔 쓰는데 이런 걸 계산하고 통계 잡아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0.5집은 승부를 내야 되니까. 원래 정밀 계가에서는 2분의 1집, 3분의 1집 그 이하도 가려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미세한 막 패들이 많이 걸리고 이럴 때는 3분의 1집 이하도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정도예요. 한 집이라는 감각이 우리 아마추어랑 프로의 세계는 전혀 감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아마 판을 전체를 보는 눈과 예상 뭐 어떤 경우는 뭐 몇십 수를 내다보는 기본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또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바둑에 규칙이 있잖아요.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공지능도 그걸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수학 세계에서만 하지 철학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예술 차원에 대한 건 없어요. 걔는 아무튼 반집이기든 뭐 한집반이기든 그냥 대가 없이 그렇게 승부로 나가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수학이니까, 계산이니까. 심오한 철학이라든가 무슨 어떤 여기서 어떤 거 뭐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할까? 그런 건 없어요. 밋밋하죠. 그동안 사람들이 안 뒀던 수법을 해서 사람들의 수법을 잠재우는 중 아닙니까? 사람이 그거 좀 깨닫기 시작해서 응수법을 깨달으면 또 인공지능의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하려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뒤집어 엎게 돼 있어요. 사람 얕보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이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수학 방면 가지고 바둑을 논하니까 이건 완전히 우주 천문에 대한 거예요. 바둑이라는 것이. 인륜지사 모든 것을 압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예요. 우주. 이게 하늘. 천원 이게. 이거는 이 땅이잖아요. 사방. 세상. 그런 건 봐도 그럼 요 면적은 뭐고 요 가장자리 면적은 뭐 이런 걸 우리 선현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성점이라서 이걸 또 별로도 치는 거 이걸 하늘로 생각해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땅에다가 벌어진 걸 사람들이 이걸 수를 나가면서 마음도 풀고 지혜도 얻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살까 그런 등등의 것들을 했다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점을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걸 취하면 되고 하얀 걸 놓는 사람 이거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가 없어요. 점점 이제 판이 좁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딱 해가지고 이걸 삼연성이라고 해요. 화점 세 개를 딱 놓는 거. 그럼 여기다 이제 넓은 쪽에서 걸칠까? 좁은 여기 지금 한 줄 차이 나잖아요. 한 줄 차이가 날 뿐더러 요거는 요쪽이랑 상변을 중시하는 거. 이건 일단 요걸 딱 귀를 먹으면서 요쪽으로 나갈지 요쪽으로 나갈지 중앙을 틀지는 임기응변으로 하겠다.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53.5인데 여기 두면 좋겠고 여기는 54.3이다. 54.2. 이건 지금 계속 계산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일감은 여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굳힐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감각. 옛날 이러면 아주 이거 말도 안 되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이쪽 걸치는 거랑 이쪽 걸치는 거 볼 때 이게 어떤 게 그 그림이 낫겠습니까? 이게 이 폭은 좁은데 요게스가 조금 가까운 동묘다. 이쪽은 넓어요. 넓어. 한 줄 차이지만 굉장히 넓게 보여요. 왜? 이쪽에 요거 한 줄 차이인데 무지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기분에 따라서 두면 돼요. 이렇게 딱 두면은 이쪽이 넓어요. 그럼 일로 이제 협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면 이쪽으로 자기가 또 높게
이렇게 계속 사성한 거니 세력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 여기 쳐들어오면 줄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풍기고 있어요. 일종의 겁을 주는 거지. 근데 초점이 딱 하면 벌써 이게 커 보이니까 이게 숨이 좀 답답함을 느껴요. 백이. 그러면 겁나니까. 예? 이렇게 뒀을 때, 어이구, 뭐야.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이건 조금 덜 부담이 적어요. 근데 참 사람의 그 시각과 심리라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너무 까매 보이고 숨이 막히고 커 보여.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는 말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수법이. 큰 데부터 천천히. 요 3.3은 굉장히 특성형 빼고는 아주 요긴한 거야. 3.3을 먼저 여기 차지한 사람이 귀를 차지했다. 그렇게 통설이 있는 거예요. 먼저 했잖아요. 사실이 그러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이렇게 벌리기도 이렇게. 예? 그래, 너는 너 해야 돼. 나는 또 나 한다. 한 사람, 흙이 드면 흙이 좋아 보이고, 백이 드면 백이 좋아 보이는 것이 포석시대 이야기고, 중반까지도 아마추어 볼 때 프로 세계에서, 이게 좋은 것 같다. 저 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봐요. 초반에 이렇게 둘 데가 많은데 여기 당장 초반부터 쳐들어와서 싸우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른데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큰데 넓은 데부터 가면 돼요. 이렇게 굳힐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제일 커요. 이건 지금 급하지가 않아. 이건 왜? 얘도 뭐 발전 가능성도 느리니까 3.3이니까 얘는 완전히 그냥 집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커 보인다고 생각하면 아니 나도 챙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 이제 집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 제네 개간데 흙이 반면으로 덤 상관없이 반면으로 세 집이 흙이 낮다는 거예요. 왜? 요거는 넉 집으로 계산했고 이거는 21집. 그렇죠? 요건 2집. 요거는 8집. 요거는 6집. 요거는 10집. 아니 나머지 계산 안 한 건 뭐예요 이거? 아직 미지니까 이런 건 집으로 치질 않잖아. 이런 거는 집으로 치지 않 이런 감각을 길러야 돼 이거요. 물론 이 지금 계산법이 100%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들 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 계산하는 법도 점점 이제 수가 늘면은 포석에서도 한 수 한 수 놓고 전체에 대한 그 세력, 실리, 형세에 대해서 판단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포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공지능이 거기에 착안해서 인공지능이 포석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프로 세계에서 포석에 밀리면 회복이 어려워요. 포석이 끝발랐지요. 이창호랑 조은현 대결 볼 때 조은현이 제비라고 해가지고 발이 빨라요. 형세 판단에 탁월했다는 얘기. 근데 이창호의 형세 판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뚜벅뚜벅 하면서 역전승이 많은 거야. 발 빠르니까 바둑이 엷어요. 바둑이 얇단 말이에요. 문풍자가 지금 그거 뚫고 들어서 짜게니까 그냥 다 이기고 꼴인 같은데 희한한 수를 발휘해서 역전을 무수하게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의 장점 단점이 모든 수에 있기 때문에 형세를 판단하고 특히 상대방의 장점은 뭔가 내 약점은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나 지금 상대방이 무슨 흉계 무슨 계획을 갖고 있지 이걸 심리전도 상황을 놓고 심리전도 물론 머리 굴리기 위해서 뭐
뭐 속이려는 것은 아니라 완전히 심리전이에요. 수도 수지만.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시기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참을 땐가 물러설 땐가 아예 지금 과감하게 그냥 승부를 던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을 깨러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내가 외곽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산만하게 이 말 저 말 했는데 포석에 대한 것만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